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을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5부 교육심리학 학습 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요. 반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 그러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 그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심리학 교과서에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본 일종의 개론서 내지는 자기계발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심리학 시험을 언급하는 책에는 거의 이 반두라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두라의 실험을 먼저 한번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절에서 얘기하는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에로죠. 피에로가 그려진 일종의 이제 그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러니까 요 밑에 모래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채워가지고 아래를 무겁게 해놓고 그 이제 위를 때리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인형인데요. 이 인형 이름을 여기 명찰이 있죠. 보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보달 엑스페리먼트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팝업 히스토리 사이콜로지 뮤지엄이라고 이제 뒤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심리학 박물관에 바로 이제 이 보보 인형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얼마나 이제 유명한 실험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61년에 한 차례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고 63년에도 이제 이루어졌고 했는데요. 이 실험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게 될 반두라의 이제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 학습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행해지는지를 규명해내는 이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뭐 그렇게 어려운 실험은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이제 어른이 이 보보 인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violence behavior, 그러니까 폭력 행위를 행사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은 그 남자 아이들이 이제 폭력성이 강하고 여자 아이들은 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험에 따르면 어른들이 이 인형에 대해서 폭력 행위를 갖다가 행사했을 경우에 남자아이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공이 똑같이 어른을 따라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보여졌던 거지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반두라가 자기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확고하게 정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고 대표적으로 관찰 학습입니다. 우리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들이 모방, 그러니까 어른들을 아이들이 이제 모방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추측 내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을
확고하게 이제 증명을 해내는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자, 이 상호 결정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받는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로부터 배우는 존재이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을 관찰, 분석하여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조작하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는 환경, 개인, 행동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을 보면 이 관찰학습입니다. 이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서서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학습하고 점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학습이라고 한다. 인간 내부의 신념, 기대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행동을 중재한다. 그래서 사회의 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찰을 통해 지식 기능, 전략, 신념, 태도 등을 습득하며 모델로부터 행동의 유용성과 적합성을 학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대리학습하고 이제 대리적 조건 형성인데요. 대리학습이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과 이제 동일하게 여기지만, 모방은 실패해도 따라하는 반면에 대리학습은 무조건 따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리학습은 모델이 실패한 모습을 보고 자신은 모델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익히는 학습인 겁니다. 그래서 대리학습은 모방하기와 모방하지 않기로 구분이 되고, 모방하기는 대리적 강화를 통해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고, 모방하지 않기는 대리적 처벌을 통해 행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학습에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주의 집중,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는 파지, 리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쥔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통해서 그 얻은 지식을 습득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하고, 동기화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갖다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주의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지는 기억된 정보를 잊지 않고 인지적으로 저장하는 상태를 얘기하죠. 관찰자는 모델의 행동을 상징적인 형태로 기억 속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관찰 행동을 오랫동안 파지하는 것은 관찰 행동을 상징적으로 기호화해서 입력시키기 때문이다. 재생, 관찰된 행동을 실제로 이제 행동화하는 것이 이제 재생이고요. 불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와 동기화입니다. 습득된 행동들이 실제 상황에서 재현되도록 동기를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에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관찰학습 효과 또는 이제 모델링 효과죠.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행동이나 기능을 학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금지 효과 또는 제지 효과입니다. 특정 행동을 한 모델이 처벌받는 것을 관찰한 후에 그 행동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이죠. 앞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대리 처벌이 작동을 합니다. 탈제지 효과. 금지된 행동을 한 모델이 오히려 보상을 받거나 부정적 결과, 즉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관찰한 후에 평소 억제하고 있던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일종의 뭐 그런 겁니다. 건널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건널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면서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바로 이제 건너편 슈퍼를 가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그냥 건너는 거죠. 근데 뭐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시 그 사람이 그 다음날도 이렇게 해서 슈퍼를 건너가는 겁니다. 차사가도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경찰관도 없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도 건너가야겠다. 건너갑니다. 또 다른 사람도 건너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탈제지 효과가 돼요. 이 탈제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금방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탈제지 효과는 금지 효과의 반대 현상이다. 기존 행동을 갖다 이제 촉진하는 겁니다. 모델 행동은 관찰자가 이미 학습한 행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 이제 예로 음악회에서 다른 청중이 박수를 칠 때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그 방향을 보는 것이 이제 그 사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가 이제 강조한 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앞서 그 상권 241쪽에서 자기 개념과 학습 동기, 그러니까 학습 동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내력이 강하고 도덕적 표준을 위반하라는 유혹을 잘 버텨낼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 믿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과거의 성공 경험,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해.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당연히 붙겠죠. 그러니까 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시범 혹은 간접 경험. 이거는 이제 관찰학습 그 내용입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사회적, 언어적 설득. 타인에게서 과제 성취 여부에 대해서 듣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감화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생리적 반응 또는 정서적 상태, 자신의 신체적 능력, 강도, 기능에 대한 판단. 그렇죠. 내가 튼튼하다. 또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자기 규제라고 하는 건데요. 학습자의 신념과 기대가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 자, 이 자기 조절도 학원 160조 교수학습 이론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서 요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신념과 기대가 행동과 환경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자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은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향한 진행 점검하기, 목표 달성 정도 평가하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조절 학습의 이제 전략을 보면 인지 전략, 메타 인지 전략, 동기 전략, 그 다음에 행동 전략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되는데요. 인지 전략, 학습자가 정보를 기억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 인지 전략, 효과적인 인지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계획하기, 점검하기, 조절하기 등이 포함이 되고 메타 인지 전략의 사용을 자기 조절 학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자기 조절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전략입니다. 통제 인식, 학업,
성취의 성공이나 실패의 결과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 통제 인식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학습 전략의 이제 하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 상황에 대처하여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앞서 우리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보았죠.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이에요. 학습 행동, 즉 행동 통제, 도움 구하기, 시간 관리와 같은 행동이 자기 조절 학습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관찰학습,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어떻게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관찰학습은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을 유발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을 갖다가 형성하기 어려울 때, 말하자면 이제 강화라든가 서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관찰학습을 갖다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찰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이미 학습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자, 관찰학습을 통한 학습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학생들은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도 학습하게 되는데, 교실에서 보여주는 교사의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정의적인 면을 학습한다. 효과적인 모델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교사 자신 혹은 또래 위인 상징적 모델들을 효과적인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